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물의 특성과 증기압 중에서 지난 시간에 물의 특성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은 물이 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특성과 또 강한 결합력, 즉 수소결합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특성, 그리고 물이 구분 구조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물의 특성을 구별해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좀 해주시고, 그 다음에 0도씨 미만의 얼음과 0도씨 때, 0도씨에서 4도씨 때, 4도씨 이상에서의 밀도하고 부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좀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 놓아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액체의 증기압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텐데, 여기서 이제 동적 평형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동적 평형. 움직일 동자예요, 지금. 물이 계속 증발해야 주위를 퍼져 나간다는 거예요. 증발. 그러니까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도 일정해요.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도 일정합니다. 근데 이제 닫힌 용기라고 하면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그러니까 응축 속도 처음에는 응축 속도가 없겠죠. 기체 분자가 있어야만 될 테니까. 처음에는 응축 속도가 없을 거란 얘기예요. 그래서 위쪽으로 가는 것들의 화살표를 증발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것도 증발이네요. 아래쪽으로 오는 것들, 빨간색을 응축되는 거라고 하면 증발되는 거하고 응축되는 것이 똑같으니까 여기에 나타나는 그 물 분자, H2 수증기 분자 수는 항상 일정하겠죠.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그냥 일정하게 있는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보는 것처럼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같아서 수면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을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건데, 이제 선생님하고 요거 증기압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들을 잠깐만 정리해 보도록 여기다 할게요. 자, 여러분들 증발과 끓음이 있어요. 증발과 끓음이라는 말이 있는데, 우리가 교실 바닥에다가 물을 뿌려놨다 이거야. 이게 기화되는 데에는 끓어야만 기화되는 게 아니잖아요. 증발이라는 것도 있단 말이죠. 증발이라는 것도 있다.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놔야 되는데, 증발은 무엇이고 끓음은 무엇인지부터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지금 여기에 이렇게 물이 들어있는 비커가 있다고 보자고요. 물 표면에 물 분자들이 있고, 내부에도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부에도 물 분자들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이 표면에 있는 것들은 이제 에너지를 받아서 위로 이렇게 증발돼서 올라가려고 하고, 이것들은 내부에서 지금 서로 잡아당기는 힘이 작용을 이렇게 하죠. 우리가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이 내부로 잡아당기는 힘을 우리가 표면장력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다는 얘기예요. 표면장력이 클수록 증기압은 더 작다. 그랬었죠? 표면장력이 클수록 증기압은 작다. 이랬는데, 그럼 우리가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보고 증발이라고 하는 거냐? 증발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에 있는 물 분자들, 그러니까 표면 상태에서 표면의 상변화를 얘기한다는 얘기야. 표면의 상변화라고 하는 것은 상태 변화를 얘기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증발열, 이렇게. 증발열이라고 이렇게. 또 끓음이라는 현상 있죠? 끓음이라고 하는 것들은 무엇을 끓음이라고 하냐면 전체에서의 상변화를 얘기합니다. 전체에서 상변화. 생각해보세요. 증발이라고 하면 외부로부터 에너지를 받아서 이 물 분자들이 결합을 끊고 날아가겠다, 이런 얘기예요. 외부에서 에너지를 받아서. 그런데 내부에서 이렇게 여기서 밑에서 가열을 했다고 생각해봐요. 여기서 가열을 하면 얘네들이 에너지를 충분히 갖겠죠. 그러니까 얘네들도 나도 바깥으로 이것들이 결합을 끊고 바깥으로 나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끓음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전체에서의 상변화를 얘기하는데, 저것을 증발될 때는 증발열이라고 하면, 이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기화열이라고 얘기해요.
증발열이 크면 기화열도 크다. 증발열이 크면 기화열도 커요. 여러분들은 증발과 끓음이라고 하는 것 정도를 구분해낼 수 있는 역량, 그런 능력을 좀 더 가져야 되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된 것들에서 지금 표면에서 증발이 일어난다는 거죠. 지금 여기 표면에서 물 분자들이 이렇게 있었다고 보자고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렇게 뚜껑으로 닫았어요. 지금 이렇게 뚜껑으로 닫았다고요. 지금 이렇게 뚜껑으로 닫아놓으면 여기서 이것들이 여기서 증발에 올라가겠지. 증발돼서 기화돼서 이렇게 증발될 것이라는 얘기예요. 증발됐던 것들이 또 응축도 된다. 증발이 3개 됐다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을 응축이라고 해보자고요. 이렇게 돼서 응축도 일어나요. 그러면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똑같은,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 여기서 지금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아지는 상태. 그렇죠?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똑같다는 거야.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똑같아져서 여기에서 나타내는 기체가 나타내는 압력, 그것을 우리가 증발된 기체 압력이라 했죠. 증발된 기체 압력, 증발된 기체의 압력, 이것을 증기압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증기압력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증기압, 증발된 기체의 압력을 얘기할 때는 어느 때를 얘기하는 거야?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똑같아진 상태. 똑같아진 상태.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똑같은 이런 상태를 우리는 동적 평형 상태, 동적 평형 상태라고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동적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똑같아지는 상태. 그러니까 전 화면에서 이런 상태, 지금 그래서 여기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 것을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이 이번 내용을 한 번 정도 이렇게 정리를 좀 해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를 지우고 다시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여기에 밀폐되어 있는 이런 용기가 있다고. 여기 물이 들어있어요. 여기 물이.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25도씨의 어떤 물이 들어있다라고 봅시다. 여기에 또 같은 크기의 뚜껑을 이렇게 닫아놓은 용기가 있어요. 요 물은 50도씨 물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요? 50도씨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얘네들이 25도씨일 때가 25도일 때의 물 분자가 여기서 3개가 이렇게 증발되어 나갔다고 하면 50도씨에서는 몇 개가 되겠어요? 50도씨에서는 4개가 이렇게 증발했다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응축되는 것들도 이렇게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똑같아진 상태를 여기 있는 것은 증기압, 증발 속도, 응축 속도가 똑같은 동적 평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똑같아진 상태라고 하면 어느 쪽이 더 증기압력이 크겠어요? 온도가 높은 데서가 증기가 더 많겠죠. 그죠? 여기서 생각을 해보면 수증기 분자수는 여기서 수증기 분자수가 여기를 A고 여기를 B라고 이렇게 해봅시다. 그럼 수증기 분자수가 어디에서 더 많냐? A하고 B에서 보면 B에서 수증기 분자수가 온도가 높은 데에서 수증기 분자수가 더 많을 것이다. 이건 뭐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럼 증기압.
이 수증기로 생겨 있는 동적 평형 상태가 돼서 나타난 증기압이 있을 텐데, A의 증기압과 B의 증기압이 있으면 누가 커요? 온도가 높은 데서 증기압이 더 크다는 것이죠. 그렇죠? 온도가 높은 데서 증기압력이 크다. 온도가 일정하면 증발 속도도 일정하고 증기압도 일정하다는 거예요. 온도가 일정하면 액체의 증발 속도는 일정하다.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에서 그래프를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그래프를 하나 이렇게 해서 그려보면 이렇게 됐어요. 이쪽을 속도라고 할게요. 속도인데 우리가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 증발 속도는 일정한 온도라고 했으니까 증발 속도는 어떻게 했어요? 일정하다는 것이죠. 증발 속도는 일정하게 나타나는 것이다. 증발 속도가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죠? 증발 속도가 일정하게 나타난다. 요 색깔을 증발 속도라고 이야기를 해봅시다. 증발 속도가 일정해. 그런데 이제 응축 속도가 처음에는 기체 분자가 없으니까 이따가 점점 응축되는 애들도 많이 늘어나서 응축되는 애들이 이렇게 늘어나서 증발 속도하고 똑같아지는 이런 상태를 뭐라고 했다고요? 요거를 응축 속도라고 얘기하겠다는 얘기죠. 응축 속도라고 얘기하면 여기서 자 여기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똑같아지는 이런 상태 있었잖아요. 이런 상태를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지금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를 비교했을 때 증발 속도가 더 크게 나타났죠. 그러니까 증발 속도가 더 크게 나타나니까 여기서는 수면이 감소할 것이라는 거예요. 수면이 감소할 것이다. 이쪽은 어떻게 했어요? 지금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똑같다는 거야. 그러니까 수면이 변해 안 변해? 수면이 불변하는 거야. 수면이 불변이라는 거야. 수면이 불변이다. 이런 상태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는 거야? 이런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라고. 이런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한다. 이렇게 수면이 불변일 때 있잖아. 이 수면이 불변일 때, 요때의 증기들의 압력을 우리가 증기압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 자, 증기압력은 온도에 따라서 변해요.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력이 더 커진다 라고 하는 거. 여기까지 이 정도 개념을 가지고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하고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액체의 증기압이 있어요. 자, 증발 속도, 응축 속도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겠죠? 증발 속도, 응축 속도. 그럼 여기서 보면 처음에 이제 물이 들어있다는 얘기죠. 진공기 상태다. 수증기가 없어요. 현재는 수증기 없어서 여기 진공 상태니까 여기 남는 진공이고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증발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증발을 해서 증발 속도가 응축 속도보다 크다는 거예요.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이렇게 다 있으면 크다. 동적 평형에 도달하기 전에는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있으면 증발과 응축이 있으면 증발 속도가 더 크게 나타나서 수면이 감소한다는 얘기야. 수면이 감소한다. 그런데 동적 평형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은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똑같다는 거죠. 그죠? 똑같아서 수면이 일정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수면이 일정한 상태가 돼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동적 평형 상태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시 여기서 보면 증발 속도하고 응축 속도가 평형에 도달하기 전 것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수면이 어떻게 돼? 수면이 감소하고, 수면의 높이가 감소하고,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대요. 증발 속도와 응축 속도가 똑같아서 여기 나타나는 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하고, 수면이 일정한 상태가 되죠. 수면이 일정한 상태. 이 수면이 일정한 상태가 되는, 여기 그림 안에서 여기 수면이 일정하다. 이렇게 수면이 일정할 때 이 증기들이 나타내는 압력을 뭐라고 한다고요? 증기압이라고 한다는 거죠. 여기서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 어느 때 동적 평형 상태일 때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정의를 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나와 다해서 증발속도와 응축속도를 비교해보자 이랬는데, 여기는 증발속도가 더 크고 여기는 응축속도보다 커서 수면이 감소하고, 다음은 증발속도와 응축속도가 똑같은 상태로서 수면이 일정하고 그 상태를 동적 평형 상태라고 하며, 동적 평형 상태에서의 증기가 나타내는 압력을 증기압이라고 얘기를 한다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그러면 개념 한 번 더 정리를 하고, 증기압에 대한 개념 정리를 하고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선생님이 여기다 판서를 좀 하면서 할 테니까 여러분들 학습자료 그 밑에, 학습자료 밑에 빈 공간 있잖아요. 거기다가 좀 적어놓도록 해봐요. 선생님 제목을 증기압에 영향 주는 요인 이렇게 해볼게요. 그렇죠? 증기압에 영향 주는 요인. 이랬어요. 증기압에 영향 주는 요인. 자, 그러면 증기압에 영향 준다. 아까 생각해봐요. 온도가 높으면 이랬죠. 온도가 높으면 25도씨의 물과 50도씨의 물 중에서 누가 수증기가 더 많았어요? 이 50도씨의 물에서 수증기 많았고, 그러면 증기압이 더 컸다는 얘기예요. 그럼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을 잘한다는 거예요. 증발을 잘하면 증기압이 어떻게 되겠어? 증기압이 커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온도가 높아지면 왜 증발을 잘해? 이런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인식해서 답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야. 왜 잘해? 왜? 분자들의 상태는 운동에너지하고, 분자 운동에너지.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운동에너지는 커진다 했죠. 그 다음에 분자 간의 힘은 고정되어 있다고 했지.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 간의 운동에너지가 어떻게 되겠어? 더 커진다는 거야. 더 커진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더 커진다는 거야. 분자 간의 운동에너지가 더 크기 때문에 분자 간의 운동에너지가 더 크면 속도가 커지는 것이고 증발을 더 잘하니까 그렇다는 거죠. 증기압이 더 커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온도가 높아지면 증발을 잘해. 왜 증발을 잘해? 그 분자들의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운동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 이거를 그래프로 한 번만 이렇게 나타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돼 있어. 이쪽을 압력 증기압이라고 이렇게 얘기해보도록 할게요. 이쪽을 온도라고 얘기해보자. 온도라고 얘기했을 때 이쪽에서 지금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고 이렇게 된 그래프가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요게 C2H5OH고 요게 지금 물의 증기압 곡선이라고 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온도가 지금 하나 분자, 지금 에탄올 가지고 봤을 때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기압력이 커지고 있다는 얘기야. 물도 온도가 높아질수록 증기압력이 커지고 있다. 왜 증기압력이 커져요? 분자의 운동에너지가 커지기 때문에 그렇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가 지금 우리가 일기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여기 일기압, 대기압력이에요. 대기압력인데 이 대기압력을 쭉 이렇게 연결해서 그때 온도가 이렇게 보면 물 같은 경우는
이때 여기의 온도가 여기 온도 있잖아요. 여기 지금 우리 여기 온도가 100도씨야. 그럼 100도씨라고 하는 것은 물의 끓는 점이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되느냐? 여기는 뭐가 되느냐? C2H5OH. 그러니까 에탄올의 끓는 점, 보일링 포인트 BP가 된다는 거예요. 요점은 에탄올의 끓는 점이다. 그러면 이 일기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일기압이라고 하는 건 뭐냐? 저것들을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정의할 때 이렇게 돼.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한다.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끓는 점이 있어. 이 끓는 점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정의할 수가 있느냐 하면 액체의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아질 때 액체의 증기압력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 액체의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의 온도를 우리는 끓는 점이라고 정의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끓는 점이 뭐라고요? 액체의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 그러니까 지금 보통 대기압이 1기압이잖아. 근데 여기 증기압이 1기압인 상태를 유지하면 그것이 바로 끓는 점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이 끓는 점을 여러분들 정의를 잘해서 액체의 증기압력과 외부 압력이 같을 때 여기서는 외부 압력이 1기압인 상태에서의 그 온도, 액체의 증기압력이 1기압이 됐을 때 그 온도가 바로 끓는 점이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쪽에다가 정리를 한 번 더 해볼게요. 자, 그래서 동일한 액체에서 동일 액체에서 한번 봐보면 온도가 높으면 에탄올, 물이면 물 그래프를 봐봐요. 온도가 높으면 증기압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온도가 높으면 증기압력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서로 다른 액체가 있어요. 서로 다른 액체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액체에서 여기서 온도가 일정하다 라는 조건을 얘기를 해보자. 그래서 우리 두 가지를 비교했어요. 지금 C2H5OH 에탄올과 그 다음에 H2O가 있다라고 하면 뭐를 보고자 하냐면 증기압을 한번 보자. 증기압. 그 다음에 증발. 그 다음에 분자 간의 인력. 그 다음에 끓는 점.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자고요. 증발과. 그러면 얘는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이건 어떻고. 또 물은 어떻고 서로 비교를 해서 한번 봐보자는 얘기야. 그러면 거기서 봤을 때 증기압이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지금 이 온도가 일정하다라고 했을 때 증기압이 지금 에탄올의 증기압이 더 크잖아요. 같은 온도에서 물보다. 이게 에탄올의 증기압이 더 크고 이게 작다는 거야. 그죠? 작다. 그러면 증기압이 크다는 것은 증발을 많이 했다 이런 얘기야. 증기압이 작다는 얘기는 조금 했다 이런 얘기. 조금 했다. 그러면 증발을 잘한다는 얘기는 분자 간의 인력이 작고 얘는 분자 인력이 크다 이런 얘기야. 그러면 분자 간의 인력이 작은 애는 끓는 점이 낮고 분자 간의 인력이 큰 애들은 끓는 점이 또 높다 이렇게 정리되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는 분자 간의 인력을 중심으로 한번 보세요. 분자 간의 인력이 크면 끓는 점도 작아진다. 분자 간의 인력과 끓는 점 관계는 서로 어떤 관계에 있어요 지금? 작으면 작다, 크면 크다. 그러니까 이런 관계는 무슨 관계에 있다라고 해요?
비례 관계에 있다. 얘네들 어때? 크면 분자간의 인력이 작으면 많고 크면 작다. 이런 관계니까 이런 애들 우리는 뭐라고 얘기해요?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지. 그렇죠? 반비례 관계에 있다. 다시. 자, 분자간의 인력이 있어요. 분자간의 인력이 작다. 자, 한번 생각해봐. 분자간의 인력이 작아. 잡아당기는 힘이 작아. 그러면 증기압이 어떻게 했어요? 인력이 작으니까. 증기압은 어떻게 했다고? 커지겠지. 증기압이 커졌대. 그러면 끓는 점은 어떻다는 거야? 분자간의 인력이 작으니까. 끓는 점은 작다. 그러니까 분자간의 인력과 끓는 점은 작으면 작고 비례한다는 거야. 분자간의 인력이 작으면 증기압은 크고 서로 반비례 관계에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야. 자, 이 정도 여러분들 정리를 좀 잘 해놓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교과서에는 어떻게 정리를 해놨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증기압 이렇게 하지만 여기서 할 때 이렇게 잘 아는 것 같지만 막상 문제 나면 또 안 된다고. 자꾸 손으로 연습 쓰면서 생각하면서, 그렇죠? 그래서 증기압이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증기압력 곡선을 했어요. 온도에 따라서 증기압력은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력이 커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죠? 그죠? 온도가 높아지면 증기압력이 커진다 했는데, 여기서 보면 변화를 나타내게 되고, 액체의 온도가 높을수록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분자 간의 힘을 이겨내고 증발하기 쉬우므로 증기압이 증가한다. 자, 정리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뭐라고요? 온도가 높으면 증발을 잘해야 돼. 온도가 높으면 증발을 잘하고, 이거 뭐 누구나 할 수 있는 얘기잖아. 증발을 잘했다? 그럼 수증기가 물이었다라고 하면 수증기가 많겠지. 기체 분자가 많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것들의 증기압이 크다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온도가 높으면 왜 증발을 잘하니? 라고 했을 때 분자의 뭐가 커져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한다.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해서 분자 간의 힘보다 커진다, 극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치? 힘을 이겨낸다. 그렇죠? 분자 간의 힘을 이겨내기 때문에 증발을 잘한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자, 옛날에 다 했지만 분자 간의 힘은 고정되어 있죠? 그냥 변하지 않지. 하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점점 커지기 때문에 분자 간의 힘을 극복하고 자기들 결합을 끊고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온도가 높을수록 증발 속도가 크고 증기압력이 크다라고 하는 그래프를 여기서 나타낸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끓는 점 있어요. 끓는 점. 이런 말들, 끓는 점. 끓는 점 모르겠어요. 쉽지만 정의할 수 있어야 된다. 액체의 증기압과 외부 압력이 같아지는 온도고, 기준 끓는 점이면 외부 압력이 1기압일 때, 대기압일 때 끓는 점, 물의 기준 끓는 점을 100도씨다. 외부 압력이 증가하면 끓는 점이 높아진다. 여러분들 압력밥솥 있어요? 압력밥솥은 압력을 크게 하죠. 그러니까 끓는 점을 높게 하기 때문에 압력밥솥에 뭘 하면 빨리 익고, 뭐 닭고기 같은 거 삶아도 엄청 잘 익죠.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상태의 온도에서도 압력만 낮게 하면 물의 끓는 현상을 목격할 수 있다는 것이죠. 화학실에서 수업하면 한번 그것을 봤을 텐데 아쉽군요.
자, 액체의 증기압은 온도가 높을수록 어때요? 액체의 증기압은 온도가 높을수록 증가한다.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이 왜 증가해? 분자의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이것은 온도가 높아지면 분자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 액체의 증기압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액체의 증기압력이 외부 압력과 같아지는 온도를 끓는 점이라고 한다. 됐죠? 자, 증기압력 곡선을 해석하는 방법, 여러분들 에탄올과 물을 이용해서 선생님하고 증기압력 곡선을 해봤어요. 그렇죠? 증기압력 곡선 이해해봤는데, 그래서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됐어요. 지금 증기압력 곡선이 다이에틸에테르, 에탄올, 물, 수은. 그러니까 하나의 물질을 가지고 보면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력이 커진다는 거예요. 온도가 높을수록 증기압력이 커진다 라고 하는 것인데, 이 그래프를 한번 오랜만에 살펴보면 지금 액체 끓는 점을 이렇게 한번 써보자 했어요. 다이에틸에테르가 이렇고, 에탄올이 이렇고, 물이 이렇고, 수은이 이렇다 라고 했을 때, 이것도 기억하고 여러분들 유림을 보면서 25도씨에서 네 액체의 증기압 크기를 비교해서 같거나 부등호 표시를 해 보아라. 그러면 여기서 봤을 때, 자, 여기 다이에틸에테르의 끓는 점이 가장 낮죠. 그래서 끓는 점 순서를 한번 써보자고요. 다이에틸에테르. 네, 지금 끓는 점이 이렇게 주어졌어요. 다이에틸에테르. 이게 작죠? 작으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에테르, 그 다음에 물, 그 다음에 수은 이렇게 돼 있어요. 수은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서 증기압력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증기압력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끓는 점이 낮을수록, 그렇죠? 끓는 점이 낮을수록 증기압은 어떻게 돼? 증기압은 끓는 점이 낮은 애들일수록 증기압력이 크니까 이렇게 나타나게 되지. 그렇죠? 이렇게. 그 다음에 다이에틸에테르와 물의 분자 간의 힘의 크기를 비교해봐라. 다이에틸에테르의 끓는 점이 지금 이렇잖아. 물하고 봤을 때 다이에틸에테르가 물보다 끓는 점이 작아요. 작으니까 분자 간의 힘이 누가 크다는 거야? 물이 더 크다는 거죠. 그렇죠? 물과, 그러니까 끓는 점, 분자 간의 힘과 끓는 점 서로 어떻다 했어요? 비례한다 했죠. 분자 간의 힘과 끓는 점은 서로 비례한다 했으니까 이렇게 되겠군요. 다음 하나 보죠. 물질의 끓는 점과 증기압은 어떤 관계인지 토해보자. 물질의 끓는 점과 증기압. 끓는 점이 높다 했던 거. 끓는 점이 높다. 어떻게 해야 되나요? 끓는 점이 높다. 끓는 점이 높다. 끓는 점이 높으면 분자 간의 힘이 작다는 얘기죠. 끓는 점이 높다는 것은 분자 간의 힘이 크다는 얘기죠. 분자 간의 힘이 크다는 얘기. 그 얘기는 분자 간의 힘이 크다는 얘기는 쉽게 증발하지 못한다는 거죠. 분자 간의 힘이 크다? 쉽게 증발하지 못한다는 거야. 쉽게 증발하지 못한다. 그럼 분자 간의 힘이 크다? 그럼 증기압은 어떻다는 거예요? 증기압은 낮다,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또 4단원이 끝났는데요. 증기압력 곡선을 참고해서 4가지 액체 중에서 온도계 사용하기 가장 적당한
물질은 어느 것인지 토의하여 정하고 그 까닭을 함께 발표해보자 하려는데 수은은 다른 액체에 비해서 증기압이 낮아서 쉽게 증발하지 않고 넓은 온도 범위에서 액체 상태로 존재하므로 온도계 사용하기에 가장 적합하다. 뭐 이렇게 4번까지 나와 있군요, 여러분들. 자, 지금 이렇게 4단원까지 여러분들 이렇게 또 끝났는데 이제 여러분들 이제 1시간 정도는 선생님이 자료를 여러분들한테 제시하고 거기에 빈칸을 채운다든가 여러분들이 공부해서 빈칸을 채워서 선생님한테 다시 파일로 제출하는 그런 인출 문제 이런 것들도 한번 보고 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전 시간에도 선생님이 얘기했지만 노트는 볼 수 있다.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 본다고 하면 수능 관련해서 노트, 오픈 노트북이라고 할게요. 노트를 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 노트를 하나하나 잘 정리하는 그런 필요합니다. 선생님이 노트도 다 사놓고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을 만날 수가 없어. 나눠줄 수가 없어.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노트 한 권씩을 작만해서 이렇게 작성을 한번 하고 있으면 선생님이 또 학교에서 노트를 또 나눠주고 뭐 이렇게 하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들 고생했습니다.